박서준. 명망 높은 건축가인 그는 완벽함 위에 지어진 세상에서 살았다. 빛나는 경력, 호화로운 저택, 그리고 갤러리 관장이자 재색을 겸비한 아내 최아린, 사랑스러운 딸까지. 그의 삶은 흠잡을 데 없는 견고한 건축물과 같았다. 내 인생은 완벽한 설계도와 같아. 하리는 그 구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강력한 커플이야. 금요일 오후, 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회의를 마치고 집 서재로 들어섰다. 낡은 책 한 권을 찾으려 손을 뻗었을 때 그는 잡지더미 뒤에 숨겨진 부드럽고 얇은 무언가를 만졌다. 그것은 그의 것이나 할인의 것도 아닌 낡은 가죽 표지의 작은 스케치북이었다. 이 스케치북은 어디서 나온 거지? 서준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첫 장은 할인의 얼굴이 담긴 스케치였지만 그가 본 적 없는 친밀하고 도발적인 각도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완벽한 세상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의 손을 멈추게 한 그림이 나타났다. 할인이 자신의 서재 의자에 앉아 그의 셔츠 한 장만 걸친 채 다리를 꼬고 도발적인 시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를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이 셔츠 내 거야. 그녀가 왜 여기서 이런 자세로 다른 남자와? 스케치 하단에 선명하게 새겨진 서명 K, J, H, U. 그 순간부터 박서준의 완벽한 세상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곧 폭풍으로 자라날 것이었다. 서준의 손가락이 스케치북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한 배신의 기록이었습니다. 능숙하고 대담한 손길로 그려진 수십 장의 스케치. 그 안에는 그의 아내 최아린이 있었습니다. 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내밀하고 관능적인 모습의 할인이 흑백의 선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 속 할인은 창가에 기대어 햇살을 받으며 나른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또 다른 그림 속에서는 소파에 누워 도발적인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준의 숨을 멎게 한 것은 그의 서재 의자에 앉아 그의 셔츠 하나만 걸친 채 다리를 꼬고 있는 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에서 할인은 남편의 옷을 입고 다른 남자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림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시선으로 포착한 듯 비밀스러운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야. 모든 선 하나하나에 감정이 담겨 있어. 내가 모르는 감정. 내가 한 번도 이끌어내지 못했던 표정. 이건 저 녀석의 눈에 비친 내 아내의 모습이야. 서준의 시선은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새겨진 작은 서명에 멎었습니다. K, J, H, A.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암호처럼 짧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뮤즈에게. 당신이 온전히 내 것이 된 순간. 세상이 잠든 시간. 우리만의 언어. 그리고 서준의 셔츠를 입은 그림 옆에는 빌린 날개. 곧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K, J, H. 박서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습니다. 강지호. 아내 할인이 자신의 갤러리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다는 그 젊은 화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몇 주 전 갤러리 행사장의 소란스러운 풍경이 서준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장면 전환 효과음, 잔잔한 음악과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수많은 미술계 인사들로 붐비던 그날 밤, 할인은 유독 강지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유망한 신인을 소개한다며 사람들에게 그를 자랑스럽게 내보였죠. 한 유명 평론가가 강지호의 작품이 피사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칭찬하자 할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지호 씨의 작품은 피사체와의 깊은 교감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죠. 대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재능이 있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강지호가 할인을 슬쩍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서준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피사체가 기꺼이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관장님, 그때 서준은 그저 아내가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두 사람이 스치듯 주고받던 눈빛과 대화는 단순한 작가와 큐레이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관계 속에는 둘만이 아는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깊은 교감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당시 느꼈던 미미한 위화감을 무시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장면 전환 효과음, 현실로 돌아오는 소리. 다시 현실로 돌아온 서준의 서재.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의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서준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은 불안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와인잔을 돌리며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호 작가, 다음 달 개인전 준비는 잘 돼가? 당신이 꽤 공을 들이는 것 같던데. 아, 응. 그럼 아주 잘 돼가고 있어. 정말 재능 있는 작가야. 이번 전시 아마 대박 날걸? 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지 댁에 재능이라. 어떤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내가 보기엔 조금 과대평가된 것 같기도 한데 그의 스타일 말이야. 너무 대담하고 거침이 없더군. 마치 모든 걸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처럼.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게 바로 천재성이라는 거야. 진정한 예술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의 분놀림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야.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취약함이라. 흥미로운 단어 선택이군. 영혼을 꿰뚫어 본다. 서준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의 몸을 꿰뚫어 본 것이겠지. 할인의 포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고 서준은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요. 지금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건축가는 지진이 예상되는 집안 위에 섣불리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집안을 분석하고 구조를 계산하고 완벽한 설계도를 완성한 후에야 첫 삽을 뜹니다. 그의 인생이라는 건물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냉철한 분석과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침묵.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의 시작이었습니다. 문득 서준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왜 여기에 있는가? 강지호. 그 오만한 젊은 녀석이 일부러 흘린 것인가? 아니면 할인의 부주의인가? 어쩌면 둘이 함께 보낸 조롱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완벽한 남편인 자신을 향한 조롱? 혹은 도발? 감히 내 공간에 이런 흔적을 남겨? 나를 시험하는 건가?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누가 더 정교한 설계자인지. 당신들은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그림을 그렸지만 나는 강철과 콘크리트로 복수라는 건물을 지어주지. 그날 밤 서준은 모두가 잠든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건축가 박서준으로 살면서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찾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름들. 그의 손가락이 하나의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윤태수. 그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르르. 신호음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은 박서준의 세계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스케치북을 발견하기 전에 질서정연하고 완벽했던 세계.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복수의 설계도를 그려야 하는 지금의 세계. 며칠 후 서준은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을지로의 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탁한 연기와 왁자지껄한 소음, 끓는 국물 냄새가 뒤섞인 포장마차. 그곳에 약속한 남자 윤태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사의 달고 다른 얼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소적인 눈빛. 그는 전직 형사였고 지금은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거래하는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강남에 번쩍이는 빌딩을 설계하는 박서준 건축가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라 꽤나 지저분한 일인가 보군. 어디 맞춰볼까? 뻔하지. 마누라 문제. 조용하고 확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용하고 확실한 건 비싼 법이야. 난 이제 은퇴나 마찬가지라. 애들 바람 피우는 거나 뒤쫓는 시시한 일은 안 해. 관심 없어. 다른 데나 알아보쇼. 경찰 그만두고 나니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게 남의 집안 싸움에 끼는 거더군. 이건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거창하시네.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하지. 그러다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감정에 휘둘려서 일망치게 일쓰고 당신 같은 양반들은 더해 더러운 꼴 한 번 못 보고 곱게 자라서 진짜 바닥이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하지. 감당할 수 있겠어? 윤태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준은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끈적이는 테이블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태수의 냉소적이던 눈빛이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서준의 셔츠만 걸친 채 도발적으로 웃고 있는 할인의 그림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확대해 K, J, H라는 서명과 빌린 날개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단련된 그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자를 향한 뻔뻔한 조롱과 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애정 행각이 아니야. 영역 표시지. 자기 여자라고. 당신 보란 듯이 도장을 찍어 놓은 거라고. 이걸 당신 집에 일부러 흘렸다. 이건 당신을 비웃고 있는 거야. 둘 다. 이건 대담하군. 아주 개인적인 복수심이 느껴져. 좋아.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만 제때 입금해. 그리고 값은 꽤 비쌀 걸세.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건 결과뿐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서준은 을지로의 포장마차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그 꼭대기층에 위치한 로펌 사무실. 비싼 향수와 야망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그의 앞에는 날카로운 수트를 입은, 그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 이수연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전투형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폭발적이군요. 박 대표님,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 박서준, 강남의 유명 갤러리 관장 최아린, 그리고 떠오르는 신예 화가 강지호. 이 세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단순 이혼 소송만으로도 언론은 축제를 벌일 겁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뻔하죠. 저희 로펌에서 맡으면 저쪽 재산 절반은 떼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표정을 보니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것 같군요. 단순한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해체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이수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사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승부사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파멸은 아주 지저분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전쟁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모호하죠. 그럴 각오는 되어 있으십니까? 진흙탕 싸움이 되면 박 대표님께도 흙탕물이 튈 겁니다.
세상은 대표님을 복수심에 불타는 냉혈한 남편으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최아린 관장 측에서는 대표님을 의부증 환자나 폭력적인 남편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걸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내 인생이라는 설계도 위에 조롱과 기만으로 가득 찬 모형을 지었습니다. 나는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해체하는 겁니다. 모든 부품을 하나씩 순서대로. 이건 돈이나 감정적인 복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빼앗긴 내 이야기를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변호사님은 가장 무자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해체라. 마음에 드네요. 아주 건축적인 법률 접근법이군요. 좋습니다. 박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에겐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악의와 기만을 입증할 증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갤러리 자금이 그 화가에게 부적절하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라든가. 우리는 3단계로 접근할 겁니다. 첫째, 법적 압박.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둘째, 재정적 붕괴. 그들의 자금줄을 샅샅이 파헤쳐 불법적인 요소를 찾아낼 겁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언론의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들이 우리 허락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도록 완벽한 법적 구조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청사진은 제게 맡기시죠. 대표님은 제게 완벽한 자재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복수를 위한 드림팀이 결성되었습니다. 거리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현장 요원. 윤태수. 법이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르는 전략가. 이수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차가운 설계자. 박서준.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건축가로 수많은 직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해외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하면서도 그의 다른 한쪽에서는 윤태수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눈은 할인과 지호의 모든 순간을 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중요한 건축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받던 서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휴대폰 진동 효과음. 윤태수에게서 온 첫 번째 보고서였습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최아린과 강지호가 갤러리가 아닌 홍대의 낡고 허름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토끼가 쇠고를 바꾼 사냥을 시작한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옆 사람의 축하주를 받고 감정 없는 얼굴로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해체 프로젝트를 위한 첫 번째 자재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복수의 설계도가 그려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박서준에게 있어 지옥 같은 인내의 시간이자 차가운 분노를 벼리는 담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팀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윤태수는 그림자처럼 최아린과 강지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은밀한 점심, 인적이 드문 갤러리에서의 늦은 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 떠난 양평의 한적한 펜션까지. 윤태수가 보내온 사진들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대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사무실 벽 한쪽을 차지하던 거대한 건축 청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진과 날짜, 장소가 적힌 메모, 카드 내역서 등을 핀으로 꽂으며 자신만의 배신 관계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건물의 구조적 결함을 분석하는 건축가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들의 동선을 분석하고 패턴을 읽었습니다. 그 사이 이수연 변호사는 날카로운 칼날로 그들의 재정 상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팀은 최아린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회계장부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지만 그
그 안에 숨겨진 흥분을 서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박 대표님, 최아린 관장이 갤러리 법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신진 작가 발굴 및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한 개인 계좌로 꾸준히 이체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미술품 재료 구입비나 해외 운송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요. 그 계좌 주인이 강지호라는 것까지 확인됐습니까? 물론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그 신진 작가 지원 펀드가 몇 년 전 박 대표님께서 거액을 기부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명백한 공금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불륜의 증거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행위죠. 파멸의 첫 번째 기둥이 세워진 셈입니다. 내 돈으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난 거군. 훌륭하군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윤태수는 서준의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사냥꾼의 만족감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들을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시오. 한번 들으면 다신 이전으로 못 돌아가. 꽤나 역겨운 소리가 담겨 있거든. 꼬맹이들 아지트가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꽤나 고생했지. 하지만 뭐 세상에 완벽한 벽은 없는 법이니까. 재생하죠. 이미 눈으로 가장 역겨운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귀로 확인할 차례일 뿐입니다. 서준이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교태 섞인 할인의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녹취록 재생,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 사람 혈관에는 피 대신 콘크리트가 흐르는 거 아니야? 열정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만의 수호성인이라고 생각해. 자기야, 눈먼 수호성인. 녹음이 끝나자 작업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불에 지져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절대적인 무언가가 들어선 듯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지도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나 광기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소멸하고 마지막 결심의 빗장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박서준은 그 순간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철거가 필요한 부실 구조물을 바라보는 냉정한 건축가뿐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산전수전 다 겪은 윤태수조차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수호성인이라. 좋아. 진짜 수호성인이 뭘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 순간 서준의 복수 계획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해체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2달 뒤에 열릴 강지호의 첫 번째 개인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수연 변호사와의 다음 미팅에서 서준은 자신의 최종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전시회. 그날이 디데이입니다. 모든 것을 그곳에서 끝내겠습니다. 대중을 이용한 공개 처형이라 리스크가 크지만 파급력도 엄청나겠군요.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환경을 통제하시겠습니까? 자칫하면 대표님이 역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모든 전시회에는 큰손 후원자가 필요한 법이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익명의 후원자 말입니다. 건물에 첨탑을 올리기 전에 기초공사가 완벽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무대가 될 기초를 후원할 겁니다. 그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아프게 떨어질 테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서준은 건축가로서의 능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외에 기반을 둔 유령 회사를 통해 강지호 개인전의 최대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전시준비위원회는 거액을 쾌척한 익명의 후원자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서준은 기술 자문을 핑계로 전시장의 음향과 영상 시스템 설치를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물에 백도어를 설계하듯 전시장 전체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덫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전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서준은 텅 빈 갤러리 공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곧 강지호의 그림들이 걸릴 하얀 벽과 모든 진실이 폭로될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무대가 준비됐고 조명은 완벽하며 대본도 완성됐다. 이제 배우들이 제자리에 서기만 하면 되는군. 차가운 분노와 치밀한 계산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덫은 이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운명의 개막식 밤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강지호의 첫 개인전 개막식, 서울의 네로라 하는 예술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갤러리 안은 성공에 대한 기대와 거짓된 찬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강지호의 대담하고 공격적인 그림들 앞에서 사람들은 이해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안목을 과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인공인 최아린과 강지호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드레스를 입은 하린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고, 강지호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즐기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들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박서준은 갤러리 한쪽 어두운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존재했지만 사실 그 공간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신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를 맡은 유명 미술 평론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갤러리 안에 가득 찬 기대감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미술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강지호 작가의 위대한 첫걸음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연인이자 든든한 후원자인 최아린 관장님의 안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강지호 작가의 예술혼이 담긴 특별 헌정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거대한 중앙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하린과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이 켜지는 순간 그들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헌정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의 셔츠만을 걸친 채 도발적인 시선으로 웃고 있는 하린의 스케치였습니다.